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종북. 야, 정신 차려. 이 듣기 싫으면 한다고 종북이 아니라니까? 자, 너 이적이야. 이적 단체. 종북. 상보고 있든지 내보고 있든지 별짓거리를 당하니 보상 배상을 왜 국가가 먼저 해주나? 직접 청해진에서 받으라고 해. 모든 교통사고에 국가가 개입할래? 마음속에 상봉은 입으셨고, 두 번째로 국가가 왜 먼저 해주나? 청해진 해운에 돈을 받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국가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국가가 부상권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줄 알아? 노무현 아니야. 김대중도 아니야. 박근혜가 하라 그런 거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라고 한 거야. 5월 19일 SBS 찾아봐. 검색하면 다 나와. 돈 더 줄까? 더 달라는 소리는. 생각을 해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돈 더 주냐고? 정부가 정한 거야. 정부가 한 학생당 20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30 해가지고 준 거고 국민 성금인 거고 절대 육아휴직까지 더 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와. 조선일보에도 써있어. 이 빠가 일베가 팩트가 아니야. 일베가 일베가 팩트가 아니라고. 좀 밖으로 나와. 좀 정신 차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세월을 6을 징하다고. 나도 지겨워. 누가 지겨운 거야? 네가 지겨워. 사과하지도 않는 네가 지겨워. 좀 유족들이 지겨운 게 아니야. 유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은 피 같은 우리 호주머니 안 나가. 야, 내 호주머니 나간 게 아니라고. 등골 휘겠다. 인양하려 나머지 국민들이 등골 휘겠다. 뭔 인양을 하는데 1조면 네 집 개 이름이야? 야, MB가 20조 4대강에 쏟아붓고 자원외교로 몇 천억을 해먹었어. 내 등골은 그대로 있었어. 네 등골도 그대로걸? 정신 차려. 이거 인양한다. 네 등골이 휘는 게 아니야. 인양해준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인양하라 하고 특별법 만들려서 만드니까 폐기하라고 시위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답 아닌가? 귓구멍 좀 열고 들어봐. 특별법 만들었는데 조사권이 없어요. 정부가 만든 조사 자료를 내가 제조사밖에 못해. 유가족분들이. 심지어 그걸 누가 해? 행정부 직원이 한대요. 이게 무슨 X 법안이야. 내가 널 조사해야 돼.
근데 네가 만든 자기소개서를 주면서 널 조사할. 이게 말이 돼? 왜 광화문으로 가는데 인간들은 청해해운으로 가야지. 이것도 똥오줌 못 가리고 설치네. 박통이 이거 위대하신 어머니 국모께서 올라가셨냐면은 전부 다 들어주시겠대. 실제 의지가 있으시면은 합의한 대 만나 주시겠대. 근데 이제 쌩까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미 국민 마음은 7대3 정도로 세월호에 지겨워하기 시작했다. 난 아니야. 전 3이요. 3. 웃긴 건 반대가 많았으면 추천 댓글은 죄다 인정하지 않은 글이네. 조작해봐야 돌린 국민들 마음 잡을 수 없지. 누가 조작했는지 모르겠다. 백거 국정원이야 씨. 야 월급 300만원 받으면 댓글 쓰니까 좋냐?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데 합성도 잘하는데. 단원고 유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수한 유족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순수한 유족이 뭔데? 정부가 하지 말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가만히 순수한 유족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누구야?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애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4월 16일 거 딱 뻔히 알고 저는 콜롬비아를 가겠습니다. 이게 더 부끄러운 거지.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정말 시원한 오디오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 20대들의 대한 언론 미스피치에 올라온 지켜본다의 지켜보쇼 영상입니다.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한 남성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악플을 읽어주고 그걸 날카롭게 분석하고 또 시원하게 비판하는 4분 31초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66만이 넘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재생 횟수가 13만 4천 번이 넘었습니다. 이 정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이 영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었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그래서 영상 속 주인공을 팟짱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현모 학생.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켜본다의 지켜보쇼에서 네. 욕만 하던 중학생으로 추정받던 남자 구현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 네. 정말 시원하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부터 짧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스피츠에서 활동 중인 그 필명은 지켜본다 쓰고 있고요. 이번에 지켜본다의 지켜보쇼에서 악플을 읽던 중학생 소년 25살 구현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죠? 네네. 네, 대학교 이제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딱 앞에서 보니까 앳된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중학생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대학생이었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 중학생 프레임이 네. 생각보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뭐 30대 초반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네, 이렇게 먼 길 왔어요. 먼 길 와서 네. 이게 팟짱 청취자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앞에 앉아 있는 게 약간 좀 네. 어색하고 예, 좀 쭈뼛쭈뼛된 그런 느낌인데 네. 그 영상 속에서는 정말 통쾌했어요. 욕이요. 아니 뭐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네. 게 이 영상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아이디어 뭐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원래 처음 아이디어는 이제 미국 이제 쇼프로에서 연예인들이 트위터 악플을 보고 반응하는 이제 그런 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근데 저희가 연예인을 초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뉴스를 읽고 한번 악플에 반응을 해보자라는 시기였거든요. 네. 이런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저번 주 월요일에 영상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당장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카톡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바로 만들게 된 거죠. 왜 세월호 기사라고 했냐면은 네. 이제 그 주에 4월 16일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가장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악플들이 그러게요. 가장 많이 달려 있어서. 네. 지금 팔목을 보니까 노란 리본을 달고 있어요. 네네. 그때 16일 날 네. 광화문에서 받은 리본인데 네, 이렇게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았는데도 계속 악플들이 계속되고 네. 뭐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뭐 종북 이렇게 외치고 일베가 팩트가 아니야 밖으로 나와 정신 차려 뭐 이런 멘트 네. 짜릿했거든요. 뭐 네. 중간중간에 뭐 욕설, 네. 손가락 욕 네.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많았죠. 이 참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악플을 보며 답답하고 화났던
네. 그런 마음들이 좀 힐링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네. 이런 욕설이나 뭐 아니면 손가락 욕이나 이런 어떤 손 제스처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종북 이렇게 외치는 거나 이런 네. 것들 다 이렇게 그 짜여지게 구성해서 준비를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제가 연락을 받은 게 5시였고 만나서 영상을 찍은 게 한 네.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거든요. 아. 그 사이에 제가 욕 같은 거는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원래 욕을 그렇게 엄청 많이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냥 세월호에 대한 사실 관련 기사 몇 개 본 다음에 제가 그때 악플을 처음 봤거든요. 원래 댓글란을 잘 안 읽는데 포털 네. 뉴스 댓글은 충격받았나 봐요. 네, 보고 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그러니까 일베 쪽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갖고 있는 생각이랑 이걸 보고 되게 어이없어한 욕을 그냥 바로 스크립트 없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잘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욕을 원래 이렇게 찰지게 잘했어요. 아, 예. 원래 욕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하면 비속어가 나오죠. 그런데 네.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길거리에서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진 절대 않죠. 네. 자연스러워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악플에 대한 그런 당시 심정이 네. 심경이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느낀 거죠. 그렇죠. 네. 상당히 이거는 입에 담기 되게 싫은 그런 욕설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럼 그 영상을 찍은 장소는 어디예요? 뭐 스튜디오를 빌린 건가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저희는 원래 열정페이 받고 운영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친구 자취방에서 찍었습니다. 아, 자취방에서요? 네. 아, 열악하게 어떻게 보면 찍었는데 네. 그 대박이 났어요. 네, 이게 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빵 터지더라고요. 네. 가수 이승환 씨가 막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이제 제가 영상에서 욕한 일베 친구들도 막 엄청 네. 그냥 공유하고 야 여기 공격해라 막 이러면서 글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 다 봤어요. 일베 올라오는 그런 댓글들 다 네, 본 거예요? 그게 제가 맨 처음에 제 지인들한테는 되게 네. 칭찬 댓글 캡처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초 사이트나 그런 데서 네. 다음 카페 등에서 많이 봤는데 응원하는 댓글. 네. 시원하다. 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는 회원제여가지고 제가 회원가입 안 했으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성이 아니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공개되어 있는 댓글은 이제 일베나 아니면 네. 페이스북 페이지 등이었는데 거기는 되게 욕설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시험 기간에 원래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댓글들 다 읽어봤죠. 아, 되게 짜릿짜릿했어요. 짜릿짜릿했어요. 그러니까 뭐 참 세세하게 네.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일베에서는. 저에 대한 그런 추론과 추측이 네. 장난 아니더라고. 제 생각에 저희 엄마 아빠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심리 상황 이런 거를. 네. 여기서 만약에 이 방송도 아마 일베 분들이 네. 일베 회원들이 네. 들을 수가 있는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 그게 막 그곳에서 네.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일베는 아니었고 페이스북 페이지였는데 네. 거기 분이 자기는 23살 형인데 너가 세금을 언제 내냐, 언제 내는지는 알고 있냐, 뭘 내냐라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중학생이면 조용히 하고 공부나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중학생은 아니고 입시는 다시 볼 생각도 없고 네. 세금 언제 내는지 다 내고 있고 뭐 낸 적도 많고 맨날 내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23살 형들한테 저 16살 중학생 아니니까 그렇게 조언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욕을 하지 않을까 제가 긴장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서 반응이 뜨거웠죠. 그렇죠. 친구들이나 아는 네. 지인들. 네, 일단은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네.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게 좀 통쾌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도 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냥 제가 좀 공유가 많이 되니까 되게 신기하다고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사이다라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사이다처럼 가슴을 뻥 뚫게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네. 많은 호평이 많은데 네. 이 얼굴을 그래도 네. 노출하고 네.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그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좀 무섭거나 망설여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제가 좀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장 찍을 때는 무섭진 않았거든요. 찍을 때는 무섭진 않았어요. 어차피 네. 얼굴로 뭐 검색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제 사진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유명인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의외로 무서웠던 거는 그런 공유가 되면서 페이스북에 네. 몇몇 제 아는 분들이 그런 공유된 게시물에 저를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개적으로 이제 퍼진 장소에 태그가 되면은 뭔가 제 신상이 노출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무서웠는데 얼굴 같은 거 팔리는 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뭐 욕도 욕이지만 네. 뭐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네. 손동작도 리얼하고 네. 그러면서 연기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네. 아니죠? 네, 그런 건 절대 거리가 멀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손동작, 뭐 주머니에 막 손 넣고 이러는 것들, 네네. 그리고 뭐 욕설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걸 뭐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막 준비를 했나 네. 그런 거라고 좀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저도 영상 찍으러 갈 때는 네. 스크립트가 있겠지라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 강하게 키워야 했나 본지 저희 영상 팀은 저한테 그런 걸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했죠. 되는 대로 네네. 자연스럽게. 네. 그럼 그 몇 시간 정도 찍은 거예요? 영상 총 찍은 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기억해요. 찍은 거는. 그동안 쭉 찍고 그걸 편집한 거군요. 네네네. 4분 뭐 30초 정도로. 네. 이 영상 뭐 저 보면서 제 방송팀장인 김윤상 기자랑 같이 보면서 네. 대단하다. 꼭 이런 학생은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정말 반갑고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베랑 예. 좀 맞짱을 뜬 느낌이에요.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들어요. 그러니까 네. 댓글 자체가 악플이고 어떻게 보면 일베에서 많이 나오는 논리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좀 퍼져 있는 느낌인데 네. 일베 문제에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때요? 경각심을 확실히 갖게 된 거는 이제 그 전부터는 여기네가 그냥 인터넷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댓글만 모인 곳이다라고 취급을 했는데 네. 이번에 폭식투쟁 이런 거 하면서 얘네가 정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일베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정말 아니구나 이런 걸 네. 느낀 건가요? 왜 이렇게 살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중에는 저보다 잘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고 논리가 투철하시고 그러시면은 네. 정말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온건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꾸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죠. 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막 각 잡고 막 되게 당위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삐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에서는 막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네. 써가면서 자기네들 논리를 펴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 네. 이쪽 진영 어떻게 보면 우리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을 보면 좀 점잖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좀 많았다. 네네, 그거보다 그렇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어. 이 네. XX야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좀 네. 부담스러운 말이 있긴 한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뭐 시사인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유가족 분들의 의견을 되게 좋게 말하면 진지하게 그리고 네. 각 잡고 하셨는데 세상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식 언론사도 아니고 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제 대한 언론이고. 네네 그것도 아니고 제가 뭐 진짜 엄청 진지한 기자나 뭐 그런 언론인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욕을 더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 영상을 좋아하는 시민분들, 시청자분들 많지만 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평범한 시민의 의견을 왜 악플로 몰아세우냐, 네. 왜 그래서 욕하냐 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했네요. 평범한 시민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평범한 시민이시고 그러시면은 그렇게 악플을 다시는 것보다 좀 더 기사를 읽고 반박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악플들이 평범한 시민이 썼든 안 썼든 되게 상당히 반인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평범한 시민분들은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하시거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악플들은 아니었다. 네네. 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지켜보시오가 네. 나왔는데 네.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뭐 4월 16일에도 뭐 일주기 행사 다녀오셨다고 하셨지만 1년 동안 유족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일베 폭식투쟁이나 저도 그 자리 취재를 갔었지만 서북청년단 문제, 뭐 엄마 부대 문제 그리고 뭐 진상규명 뒷전이고 돈을 흔드는 정부, 네. 뭐 기레기 소리 듣고 있는 언론. 그렇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잔인한 곳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곳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유모 학생이 볼 때는 좀 뭘 좀 느꼈어요? 지켜보셔 찍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좀 보면서
악플이나 그러니까 지켜보쇼에 달리는 악플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악플 말고 세월호에 대한 악플들이랑 네. 그리고 그간 일어났던 뭐 폭식투쟁 그리고 왜 청년인지 모르겠다는 서북청년단이랑 왜 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연합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좀 슬프긴 한데 저는 확실히 이런 세상 역시 돈이 최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추락을 해도 공동체는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약간 되게 순진하고 착하게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사회가 확실히 지켜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어쨌거나 내가 돈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나는 내가 돈이 없어서 사회가 날 지켜줬으면 좋겠다. 약자더라도 사회가 최소한의 존중이나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세월호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고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든 아니면은 어떤 나라로 가든 안전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나요? 어때요?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카톡방 같은 곳에서 이제 가끔씩 뉴스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되게 웃기다. 의견 교환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총리 바뀌실 때 그거 이완구 총리가 저녁에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하셨잖아요. 네. 공유한 다음에 정홍원 전 총리 사진 올리면서 이거 이분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영원히 고통받는 뭐 정 총리 이러면 그런 메비우스의 네네 뭐 그런 거 것들. 올리시면서 얘기를 하지만 진지하게 각 잡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좀 옛날 방식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들이 아까 각 잡는 얘기 이런 걸 하셨는데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은 좀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나 봐요. 그 생각은 항상 하죠. 그 버즈피드라고 외국 동영상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곳이 엄청 흥한 거는 젊은 사람의 그런 기호에 맞는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조선, 조중동, KBS, SBS, MBC, 뭐 한경호 전부 다 약간 콘텐츠의 그런 기호 자체가 저희 같은 대학생보다는 약간 30, 40대 혹은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 그분들만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에서 보통 뭐 40초짜리 동영상을 보거나 슉슉슉 이미지 파일로 넘기는데 요즘 언론사 같은 거는 모바일에 보기 정말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많거든요. 광고도 그렇고 되게.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형식적인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죠. 네. 이 말씀은 저희 또 오마이뉴스에서도 잘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렇게 뭐 피부 관리를 따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중학생처럼 보이려고. 감사합니다. 절대 안 하고요. 하여튼 뭐 중학생으로 불렸던 우리 구현모 학생 팟짱에서 만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뭐 이영거 총리 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정도 지금 매 눈으로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 관련돼서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던가요? 하나 답답한 거는 그 성완종 리스트나 관련된 그런 인사 참사? 보면서 아까 예를 들어 다른 분들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20대 청년 노동 뭐 이런 게 더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럼 제 생각에 가장 큰 건 인사참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총리분들이나 장관분들이나 되게 많이 낙마했잖아요. 보면서 되게 저런 분들이 저희가 올라갈 때 썩을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권력을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나 불릴 만한 위치에 가려면은 무조건 저렇게 부패를 해야 하나? 부패할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좀 회의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구현무 학생한테는 인사 참사 문제.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도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인맥, 네. 학연, 네. 지연.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니라 네.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네.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 이걸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럼 지켜본데 지켜보시오. 네. 2탄도 나올 것 같아요. 네. 2탄도 준비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아, 네. 그 방향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저에 대한 악플에 대한 제 반응 하거나 그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거는 욕을 빼고 하면 어떨까라는 피드백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욕을 정말 자제를 하고 정말 좀 약간 정갈하게 나아가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지금까지 논의 중에 있어요. 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켜보시 말고 다른 영상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게 있어서. 아, 다른 걸요? 네네. 네, 구현무 학생이 또 출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고. 네, 저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 아, 미스피치의 영상팀이 만들고 있는 게 있나요? 네네네. 막걸리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네. 술 먹는 거 영상 찍고 있는데 아, 다 찍었고 편집 중이거든요. 이제 그거 찍은 다음에 네. 뭐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욕설을 빼고 다시 2탄에서는 나온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그게 빠지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욕하면서 네. 저에 대한 악플은 한번 반박해볼까 싶네요. 아, 재밌겠네요. 그동안 그 악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골라내는 것도 일이겠네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전 처음엔 다 읽었거든요. 네. 그냥 갑자기 이게 급속도로 퍼지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일베에서 되게 댓글 엄청 많이 달린 게시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워졌어요. 아, 그 게시물 네, 자체가요? 그분들이 지우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워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악플 다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일이네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이버 뉴스 댓글로만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약간 성향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다른 뉴스는 의제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세월호 관련 악플은 네이버에 좀 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추천 호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탑 5가 있으면은 네. 다음이나 네이트는 안 그랬는데 유독 네이버는 되게 좀 5개가 전부 다 악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만 보고 했죠. 네이버만 보고. 네. 아, 참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댓글로 한 것 네. 그리고 지금 일베 그게 영상이 유통돼 가지고 네.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것 네. 이런 상황 보면서 네이버 뉴스 이용자들이나 네. 일베 이용자들이 정말 이 중학생이 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주위에서 걱정해주거나 이건 없었어요? 엄청 많아요. 걱정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칭찬 댓글도 많고 네. 걱정 댓글도 많고. 댓글 자체에서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누나가 자기 외국 갔다 오기 전까지 살아 있어라고 그리고 국정원 가면 절대 시계는 받아오라고. 국정원 가면 네, 기념품을 하나만 달라 그러라고. 그리고 네. 코렁탕 먹을 준비하라고 막 그런. 코렁탕이요? 네, 그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네, 있죠. 네. 지금 뭐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네. 그런 얘기를 뭐 웃음으로 넘기기에는 좀 힘든 면이 또 있어요. 진짜요? 농담입니다. 예, 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맨 얼굴로 나와서 이런 비판을 하고 네. 뭐 욕설까지 섞어서 네. 손가락 욕까지 섞어서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다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서 이 영상이 퍼지면서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도 연락이 온다고요? 네, 그 중학교 친구들도 갑자기 그러니까 완전 친하지 않은데 약간 알고만 있던 중학교 네. 친구들이 이제 SNS 친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연락한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네. 자기가 다니는 커뮤니티 댓글 보여주거나 음료수를 뭐 선물 기프티콘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경우 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참사 문제 네.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선체 네. 인양이 결정됐지만은 네,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할 생각이 없고 네, 그리고 뭐 지난 주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시위를 네, 차벽으로 막아서 뭐 이른바 근해산성으로 둘러싸고 이런 행태 이런 거 보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파야겠다. 세월호 참사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켜보쇼를 통해서 네, 이런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만약에 정말 전업 기자였고 그랬으면은 네. 뭐 논픽션처럼 해가지고 그런 소설, 그러니까 다른 외국 기자분들처럼 네. 논픽션으로 책을 엮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지금 힘들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영상식으로 좀 유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같은 거를 네. 제가 좀 분노해가지고 약간 조롱조로 이제 반대쪽 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세월호 참사 문제에 더 깊게 다가가서 살펴보고 네. 싶다 이런 입장인데 아니 그러면 4.16 때 직접 광화문 광장 와서 네. 그때 보셨어요? 차벽 세워진 거 뭐 이런 거나? 네, 봤어요. 그때 저는 맨 처음 광화문에 낮에 오후에 헌화를 네. 하고 시청을 갔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께서 광화문에 헌화하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게 차벽에 막혀 있더라고요. 세종로 사거리에 네. 차벽이 섰죠.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거 역사 현장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차벽 사이에 두고 유가족분들이랑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네, 봤죠. 어땠어요? 경찰이 세종로 사거리부터 청계천까지 해서 완전 만리장성도 아니고 경찰 차벽을 쭉 세워놨는데 네. 어떤 생각을 좀 했어요?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법률적 조항은 모르겠고 제가 네. 제가 가진 입장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일이 더 크게 만들어진 것 같다. 아 오히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신 광화문에 헌화하러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촛불 대신 국화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세종로 사거리에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전진 배치라고 해야 되나 버스를 네. 전진 배치했다고 봐가지고 그걸 더 유가족분들이나 그런 당시 집회에 모이셨던 분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저거 약간 그런 경찰 간부님들이 네. VIP 이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 아닐까 싶기도 하고. 충성을 보이기 위한 액션.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네.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시면서 그리고 의경 친구도 되게 불쌍하다. 아 의경들이 불쌍했다. 그럼 무슨 죄예요? 네, 그렇죠. 의경이 돼서 뭐 군대 전방에 배치는 안 됐지만 더 힘든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와 그렇죠. 이제 동년배인 학생들 젊은이들과 맞서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의경들의 그 심적 고통도 클 거라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도 뭐 세월호 참사 그 집회 현장에 이런 데 계속 나갈 생각인가요? 가능하면 한번 가봐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미스피치에서 집회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바로 올렸거든요. 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으셔서 이런 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가능하면은 네. 해보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지켜보쇼 2탄은 이제 본인에 대한 악플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네. 보여줄 것 같고 네. 뭐 3탄, 4탄, 5탄 계속 나온다면은 네. 세월호 참사 문제를 다시 또 다루든가 네. 아니면 인사 참사 문제도 많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걸 다뤄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사 뉴스 댓글 보면서 네. 굳이 악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 참사 같은 경우는 악플이 달릴 만한 일이 별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좀 제가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세월호처럼 정말 악플이 확실한 경우를 읽거나 뭐 여러 네.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정홍원 총리에 대한 그 연민의 네. 댓글 소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네.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지켜보시오 2탄, 3탄, 4탄 계속 저희가 계속 기다려 볼 텐데 구현무 학생은 또 학생이잖아요. 네네. 뭐 졸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나중에 네. 그러고 나서 뭘 좀 하고 싶어요? 언론사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모르겠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뭐랄지 요건 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처음에 언론사 하고 싶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정말 기자를 하고 싶은 건가라는 의문이 요즘 따라 많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자분들 하시는 게 많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남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그래가지고 좋게 말하면 현장을 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입만 바라보고 사는 건데 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글쓰기가 저런 글쓰기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괜히 뜨끔한데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이 뭐 진부하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될 수 있는 게 바로 네. 언론이 아직까지 바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지켜보시오를 본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페북 조회수가 13만 4천 번이고 유튜브 조회수가 66만이에요. 넘었어요. 그렇게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팬들이 생긴 거고요. 네. 그렇죠. 이분들께 뭐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관심 감사하고요. 중학생으로 처음에 어떤 분이 게시물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세월호 악플을 읽어주는 소년. 아, 정말 그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이제 벌써 좀 있으면 5월이잖아요. 네. 5월 되고 6월 되면은 사람이란 게 당연히 그걸 잊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급해도 네. 그런 거 적극적으로 참여는 제가 권유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기사 같은 거 읽고 나오면 이슈 같은 거는 한번 다 기사 읽으시고 유가족분들 반응도 보시고 그건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스피치도 저도 미스피치도 오마이뉴스도 그런 컨텐츠 계속 만들 텐데 네. 그런 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관심 부탁하셨는데 미스피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네.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못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요? 다 듣고 있어요. 미스피치에서. 그 미스피치는 20대들이 네.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핏하지 않은 전형적이지 않은 목소리들을 모으고 싶어서 만든 미디어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글, 카드뉴스, 영상, 소설 전부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으로 되게 사회가 뭐 해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반한 그런 비정형적인 목소리들, 뭐 네. LGBT라든지 아니면 뭐 좌빨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하는 매체고요. 굳이 정치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되게 재밌고 사소한 것도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니까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0대들이 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거 네, 만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편집부도 있고 네. 그래서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총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1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 중간에 뭐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시니까 이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총 21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한 언론, 뭐 20대들의 젊은 미디어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미스피치인데 미스피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본다에 지켜보시오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네네. 앞으로 미스피치의 활동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딱 만났을 때 팟짱에서 이게 시원하게 또 욕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긴장도 하면서 기대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참 다소곳하고 네. 부끄러워하고 약간 쭈뼛쭈뼛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저도 괜히 막 얼굴이 붉어지네요. 희소성을 지켜야죠. 네, 네. 희소성을 지키는 네. 구현무 학생 지켜본데 지켜보시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하는지 네. 찰지게 할게요. 찰지게. 네. 집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고 부담 가지면 어깨 힘들어가면서 못하니까. 그래요. 네. 그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네. 그런 또 욕과 뭐 종북 이런 일베 네. 일베에서 나오란 말이야 이런 찰진 표현들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이제 이 시간 정리하기 전에 팟짱 애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네. 이 주인공이 누군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 보셨다면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네. 다소곳하게 또 얘기를 원래 하고 있어요. 시청자에게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로나마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저런 관련한 게 아니라 그런 악플들이 얼마나 심하고 네. 그 악플들이 얼마나 좀 비이성적인지 아셨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해야죠. 네. 그게 제가 이거 영상 뜨면서 그러니까 영상 만들면서 저희가 되게 좀 이렇게 뜰 줄 모르고 했던 초기의 실수인데 영상 마지막에 그 크레딧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영상 저는 정말 한 게 욕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어 영상 팀장 뭐 주영이 형, 뭐 찍으신 다정 씨 이런 분들도 되게 노고가 많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여튼 이 영상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편집이 정말 큰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촬영, 편집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앞에 나오신 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걸 편집하고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이 노고가 더 큰데 네.
끝에 한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팟짱도 김윤상 방송팀장이 정말 이게 다 편집하고 제작하고 이러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구현모 학생 오늘 먼 길까지 상암동 먼 데까지 와서 팟짱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활동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